안녕하세요. 호영. 훈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 내용은요. 고1, 2 학생들을 위한 그 수학 학습법에 관한 OT 영상입니다. 요즘 이제 고1, 2 학생들이 상당히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되게 당황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특히 개정교과 바뀌어가지고 학교마다 이제 막 나가는 게 다르고 1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그래도 좀 덜한데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아마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게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을 거고 2학년 이제 올라가면 막 교과가 이제 막 여러 개가 있는데 학교마다 다 다르게 나가고 뭔가 교과 과정의 순서에 맞지 않게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혼란도 많다. 하여튼 뭐 이렇게 듣긴 했어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고1, 2 학생들이 좀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갈증 이런 게 많다 이렇게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고1, 2 학생들의 어떤 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영상을 지금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좀 구체적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기 병훈 선생님이 이제 먼저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제일 먼저 치르게 될 수학 시험의 종류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시험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니까 시험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가야죠. 자, 첫 번째 학교 내신. 내신은요, 뭐 소위 말하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거 4번을 말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시험 시기에 고1, 고3 분기마다 고1부터 고3까지 뭐 그렇게 4번을 치르게 되겠죠. 그리고 수능. 수능은 이제 뭐 고3 11월에 뭐 특별히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고3 11월에 치를 거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대학별 뭐 수시 같은 데서 수리 논술이나 혹은 면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고3 9월에서 12월까지로 써놨는데요. 이거는 아직 뭐 입시 모집 요강 같은 게요, 확정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했던 패턴으로는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요런 정도 이제 시험들을 대비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출제 기관이 다르죠. 출제 기관이 다르면 출제 스타일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유연하게 적응하시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학교 내신은요, 각 학교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반 들어오시는 수학 선생님이 학교에서 우리 반 들어오시는 수학 선생님이 출제하실 수도 있는 거죠. 뭐 옆반 수학 선생님이 출제하실 수도 있고 그걸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수능은 이제 평가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아예 전적으로 주관해서 제작을 하고요. 대학별 수리 논술은 각 대학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출제하는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문항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문항 형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 보시면요. 일단 학교 내신은요. 교과 담당 선생님의 학습 강조점. 아니 사람이니까 그 선생님의 학습 강조점이 있어요. 물론 수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단원에서 문제를 내겠다 하면 뭐 꼭 낸다 할 만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이제 100%를 채울지 아니면 뭐 50%만 채우고 50% 나면 신기한 거 갈까? 이러실지 뭐 그거는 이제 학교마다 선생님들마다 다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과 선생님의 학습 강조점이 다수 반영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학교 내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들어야 돼요. 학교에서. 절대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내신 때 그 고등학교 때 보면 솔직히 어떤 과목 수업 열심히 듣고 어떤 과목 열심히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열심히 들었던 과목은 내신 시험을 앞두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앞두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좋았고 열심히 안 들었던 과목은 좀 공부를 나중에 열심히 했는데도 좀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듣는 거를 중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수능은요. 전국 단위 학생들을 다 이렇게 일제히 등급 변별하고자 문항 난이도가 이제 규격화되어 있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수능에서 중요한 게 뭐냐? 기출문제 분석이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가 어떤 패턴이구나. 그냥 학교 내신을 바라보는 거랑 약간은 달라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리 논술은 가장 어렵죠. 교수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수리 논술은 큰 덩어리 한 문제 나오는데 그 큰 덩어리 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미적분일지 뭘지 뭐에 따라 다 다른데요. 그런 거라서 여기는 솔직히 그냥 경향을 분석하는 게 물음표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문항 형태인데요. 나중에 이제 고3이 되면 결국 우리 학생들은
요게 제일 중요하고 수능이 제일 중요해요. 고3 학생들은 그래도. 예, 그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뭐 수시에서 논술이나 혹은 일부 면접에서 이제 수학을 묻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하는 학생들은 이제 요쪽도 함께 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수능은 완전히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요렇게.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객관식 21문제, 단답형, 주관식 9문제 요렇게 딱 구성이 돼서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온갖 찍기도 난무할 수 있고 온갖 야매도 다 통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건데 여기는 그게 안 되죠. 서술형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저긴 망하는 거죠. 자, 학교 내신은 어떻습니까? 학교 내신은요 이 모든 거를 예, 다 포함할 수 있는 객관식도 하고 단답형, 주관식도 하고 서술형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능과 뭐 수리, 논술이든 뭐 이런 거 다 특히 수능 이런 거 대비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학교 내신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딱 보고 느끼셔야 돼요. 계속 가장 반복적으로 시험이 많지 않습니까? 시험이 반복적으로 많은 거를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것이 사실은 수능 대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예. 물론 이거 자체로도 학교 내신 자체로도 여러분의 어떤 학생부 교과 성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당연히 그건 기본이고요. 예. 그거 외에도 꼭 그게 아니라 나는 저는 정시올인이야. 뭐 이렇게 정시올인이 옳은가 그른가를 떠나서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라도 예. 수능이 진짜 제일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라도 학교 내신에서 어차피 여기도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로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예,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학교 내신을 철저하게 대비하는 거를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저희가 사실 내신 공부하는 것이 앞으로 나중에 나갈 과정들을 대비하는 초석이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첫 페이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제 정병호 선생님께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 그 병훈 선생님이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앞에 내용을 좀 보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놓인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나 우리 병훈 선생님 때도 약간 그러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저 때 입시가 되게 하여튼 골치 아파가지고 내신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능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저희 때도 이제 본고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수리 논술 정도만 보지만 지금 저희 때는 훨씬 많았어요, 과목이. 그러니까 막 그거를 다 준비하려고 하면 막 가랑이가 찢어져. 그러면 이제 약간 어떤 마음이 되면 우선은 뭐 하나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를 준비한다 그러면 다른 게 자꾸 희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럴 땐 굉장히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1, 2 학생들에게 왜 지금 학생들이 3학년 때까지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어떤 시험을 치르게 되는가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큰 그림을 갖고 뭔가 좀 움직여야 그래야 이 모든 시험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근데 이 통합적으로 준비한다라는 게 그냥 통합적이니까 다 그냥 같이 골고루 합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중치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 똑같은 가중치를 두고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 아까 병훈 선생님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우선 각 분기마다 학교 내신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코앞에 닥쳐 있는 시험들이 내신 시험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학교 내신 준비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고1, 2 학생들은. 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이제 내신만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전부다. 근데 이제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앞에서도 딱 보면 이제 학교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학교 선생님이 수업 때 어떤 강조점을 강하게 찍지 않은 문제도 나올 때가 있어요, 꽤. 왜냐면 그냥 수학이라는 그 과목의 어떤 보편적 성격 때문에 이 유형, 저 유형 이거 다 중요하니까 그렇게 나올 때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학교 내신 준비가 중요하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만 또 매몰되면 안 되고 자, 내신 준비를 하면서의 마인드가 중요해요. 매몰되지 말라는 게 내신 준비할 때 동시에 수능 문제도 풀어보고 논술 문제도 풀어보고 그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신 준비를 할 때의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과 공부 방법이 되게 다르게 돼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우선은 이제 당연히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게 이제 내 출제하시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거는 뭐 우리 학교는 내신이 좀 쉬워. 또는 요번 중간고사 때 문제가 더럽게 어렵게 나왔어.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기말 때는 너희 중간 때 너무 점수가 안 좋으니까 기말 때는 좀 쉽게 낼게. 딱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들 이런다고. 왜냐면 기말 때 쉽게 낸다고 했으니까 또 설렁설렁 공부해.
그냥 또 그냥 교과서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교과서에 그냥 쉬운 문제만 쓱 풀고 그럼 난 준비 끝났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 그 단원이 예를 들어 기말 때 보는 단원이 수능의 입장에서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단원일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면 학교 내신에서 어떤 여러 변수들이 많은데 학교 선생님의 스타일이나 아니면 난이도나 그때그때의 또 난이도 막 이런 것들이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어느 쪽을 좀 강조하고 있다. 막 이런 게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만 그것만 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수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단원이 또 중요하다라든가 수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1에 무슨 예를 들어 뭐 도형의 방정식 파트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으면 거기가 학교 내신에서 아무리 쉽게 나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념도 조금 더 심화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문제풀이도 양을 많이 하고 문제도 약간 어려운 문제들도 한번 끈덕지게 한번 고민해보고 이런 거를 자꾸 해봐야 그래야 이게 초석이 돼서 결국 나중에 수능 공부의 어떤 밑바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신 때 너무 그냥 학교 그 상황에만 딱 매몰돼서 하기보다는 내신 때 너도 나도 내신 공부를 하니까 막 이런 학생들 있거든요. 난 어차피 뭐 내신 한 번 딱 시험 보고 중간고사 한 번 보고 망했다. 내신 포기. 막 그래놓고 난 이제 정시야. 막 이렇게 그냥 수능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고 심지어 내신이 어느 정도 한 학기만이 아니라 2학기, 3학기 막 내신 망쳤다 쳐도 그 다음 내신 시험에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 내신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뭐 하겠어요? 다 내신 공부할 때 그때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다만 그것을 제대로 공부해서 수능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자. 자, 이게 이제 저희가 강조드리는 바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 이제 우리 병훈 선생님이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공부합시다. 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공부할 때 좀 공부 어떤 계획에 있어서 미세하게 좀 신경 써 달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점들을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개념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자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특히 내신 대비를 할 때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신이 스피드 싸움이기는 해요. 가장 좀 그래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교마다 이건 시간 얼마 주는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50분짜리 시험에서 한 20문제 정도 낸다고 해보세요. 수능은 100분 시험에 30문제거든요. 그러면 한 개당 풀 시간이 더 적죠. 예를 들면.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의 압박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맞아요. 그걸 마음은 이해해요.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빨리 답을 얻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걸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에만 매몰돼서는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개념이 성립하는 원리를 항상 먼저 받아들이고서 그 원리를 이해한 걸 기반으로 스피드를 올리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없이 그냥 뭔가 답만 빨리 찾으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내신 공부할 때가 자기가 가진 개념의 약점을 점검하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개념을 가장 강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 개념이 도입되는 과정과 결과를 다 기억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 한 가지 얘기를 해도 예를 들어서 나머지 정리라고 해도 나머지 정리가 도입되는 이유 뭐냐? 다항식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과 쉽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런 느낌이죠. 어떻게 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경험이 많아야 경험한 거에서 나오면 스피드가 올라가는 거죠. 경험한 것이 없으면 그만큼 모든 문제가 다 낯설면 그러면 그만큼 빠르게 풀 수가 없어요. 시험 시간 안에 그렇게 풀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건 맞아요. 물론 문제를 많이 풀 때 하나하나 풀 때라도 자기가 모르는 개념도 계속 점검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죠. 답만 얻었다가 다가 아니라.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데 문제풀이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무슨 얘기야? 전 A의 방법을 풀었는데 선생님은 B의 방법을 풀었어요. 또 다른 선생님은 C의 방법을 풀었어요.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항상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의 풀이에만 매몰되지 말고 남의 풀이 중에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공부는요. 혼자 하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예, 다른 사람이 가졌던 지식을 내 걸로 만드는 과정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보면 좋은 풀이들 많이 소개해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기도 시험에서 좋은 풀이를 그대로 쓸 수 있게끔 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운 걸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습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아니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많이 풀어보라야지, 많이 푸는데 가능성을 또 다양하게 열어놓고 알아야지.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해야 잘하죠. 결국은 시간을 안 들이고 그냥 머리 좀 좋다 뭐 이런 거, 나 머리 좀 좋은 것 같아 이런 거를 믿고서 공부해가지고는 절대 예, 실력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시간 들여서 공부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의 방향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주제. 예습은 가볍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 거예요. 예습은 가볍게, 복습은 꼼꼼히. 선생님, 예습이 중요해, 복습이 중요해서 완전히 복습 입장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습과 복습은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한 과정의 복습은 사실은 다음 과정의 예습이죠. 대부분 경우. 예, 그런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예습은 가볍게 교재를 미리 읽어보고 간다는 생각을 한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아직 공부 하나도 안 한 단원이에요. 자, 교재를 읽어요. 예, 읽으면 어때요? 뭔 소린지 못 알아보는 게 50% 이상 될 거예요. 그럴 거예요. 이해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못 알아보는, 뭔 얘기야 이게? 못 알아보는 부분이 50% 이상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예습할 때 내가 이번에 10회독을 해서 이걸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알아보겠어. 10회독을 해도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왜냐하면 생각은 반복되니까. 계속 못 알아보던 생각은 계속 못 알아보니까.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야? 내가 여기를 이해를 못했다라는 부분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10회독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가볍게라는 겁니다. 이해한 부분과 이해 못한 부분을 구별해주는 과정으로서 교재를 읽어볼 수 있다면은 예습은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치러야 되는 시험, 자, 그리고 그 시험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학 공부의 큰 틀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자, 요걸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내신, 수능, 자, 뭐 논술도 포함이겠지만 그래도 큰 게 내신과 수능이니까 자, 이거의 성공적 준비를 위한 로드맵, 자, 요거 이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개념학습 플러스 유형별 문제풀이, 그 다음에 내신 대비, 그 다음에 모의고사 대비, 수능 대비가 있어요. 이 모의고사 대비는 이제 그 주되게 고1, 2 이제 모의고사를 염두에 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대비해야 되는 그 항목들이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시기를 한번 보면요. 보통 내신 대비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서 이렇게 점검하는 것들 있죠. 이거는 한 달 전 그 정도부터 이제 보통 많이들 시작을 하죠. 너무 일찍부터 또 시작하면 또 지쳐요. 지치니까 한 달 전 정도부터 보통 많이들 시작한다. 자, 그러면 개념학습이나 유형별 문제풀이. 자,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 내신 해당되는 과목들 있죠. 그리고 그 단원, 범위. 자, 그것에 대해서 기본 개념에 대한 학습, 그 다음에 기본 개념과 같이 곁들여 있는 그 기본 유형들 있죠. 이것에 대한 그 이해. 자, 그것을 좀 연습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 한 달 전까지, 거기까지 좀 마스터를 어느 정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신 대비를 한 달 전부터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스케줄링을 하기가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대비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1, 2 학생들의 경우는 3월, 6월, 9월, 11월 뭐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들을 보는데, 자, 3월 모의고사야 보통 그 전년도에 배운 것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돼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기 중 들어가서 보통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6월, 9월, 11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근데 모의고사 시험을 이걸 또 우리가 양편향에 빠지면 안 돼요. 뭐냐면 이게 뭐 내신이 중요하니까 모의고사는 그냥 버려. 이렇게 생각하면 고3 때 올라갔을 때 적응이 또 잘 안 됩니다. 일찍 그런 것을 자꾸만 좀 연습해 본 학생들이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이제, 그리고 요즘 그 학교들마다 내신 시험에 그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 뭐 일부 문항 변형 문제 같은 걸 내신에 출제하신다, 이런 선생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도 좀 같이 병행을 하자. 물론 내신 대비만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 한 달 전 정도부터 이렇게 그 과거에 그 모의고사에 나왔던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풀어보고 다시 꼼꼼히 분석해보고 이런 거 좀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본격적 수능 대비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고1, 2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충분히 기초 체력을 기른 뒤에 고2 12월 말 이제 고3 올라가기 직전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능 대비를 이제 가면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시기상 그 정도 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예외는 없냐? 예외는 있죠. 나는 수능 대비를 좀 일찍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뭐 이 전부터 뭐 수능 강좌들 좀 수강하고 막 이런 학생들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거 자체가 뭐 다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대체적인 표준적인 어떤 그 스케줄. 자,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기상 이제 좀 공부를 하면 되겠는데 저희 이제 그 인강 강좌에서 호영훈제 그 커리큘럼에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는 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 그 개념 학습 및 좀 그 중요 기본 유형들에 대한 문제풀이. 자, 요것은 이 개정 수학의 비기너스 강좌들 자 있습니다. 그 개정 수학의 비기너스 강좌 저희가 1월 말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전 과목 7과목 다 오픈했습니다. 수학 상, 하, 수학 1, 2,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자, 이렇게 7과목 전 과목 지금 오픈한 상태에서 계속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학습과 앞에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그 강좌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문제풀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풀이 속에서 개념이 다져지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도움을 얻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개정 수학의 그 스쿨 어택이라는 이 강좌, 학교 내신 공략 강좌 스쿨 어택. 뭔가 학교 내신을 공략한다는 느낌이 있죠? 네, 하여튼 그런 이름으로 이제 오픈할 예정인데 3월 초에 수학상, 수학 1, 수학 2, 확률 통계. 자, 이것을 이제 오픈할 예정이고 나머지 과목도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에요. 지금 이제 학교마다 내신 스케줄이 너무 달라서 이번에 개정 교과 바뀌면서 너무 달라서 뭐 기하를 1학기 때 막 보는 학교, 막 수학 상하를 1학기 때 다 끝내버리는 학교, 뭐 하여튼 별별 학교들이 다 있어서 막 저희한테 계속 7과목을 다 오픈해달라는 요청이 많긴 많은데 저희가 지금 저희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서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동시에 한 20여 개의 강좌를 동시에 지금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너무 무리스러워요. 그래서 요 정도 지금 선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월 초에 요 강좌들 오픈을 할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까지도 저희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뭔가 고1부터 고3 때까지 내신, 수능, 논술 하여튼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수학을 저희가 다 이렇게 준비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그래도 준비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모의고사 준비는 이제 그 앞서서 이제 병원 선생님이 기출 분석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정형화된 틀, 정형화된 좀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문제 유형이 계속 좀 바뀌지만 자, 그래서 고3 강좌에서 이제 저희 강좌 중에 패스파인더라는 그 기출 분석 강좌가 좀 그래도 나름 이름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 강좌예요. 자, 그래서 그것에 이제 고1, 2 버전으로 해서 고1, 2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 자, 요것을 이제 저희가 그 6월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하반기 모의고사 대비로 이렇게 두 차례 나눠서 요때 이제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이제 모의고사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요것을 이제 1, 2학년 때부터 조금씩 계속 접해보고 하면 3학년 올라가서 수능을 조금 더 스무스하게 갑작스럽게 내신만 하다 수능으로 딱 이렇게 전환되기보다는 약간의 그래도 그 소수의 비중이긴 해도 뭐 한 1, 20%의 비중을 갖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대비를 1, 2학년 때 조금씩 해나가면 3학년 때 수능 대비하기에 훨씬 더 유용하다. 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12월 고2 2학년 말쯤 가면 이제 이런 그 개정 수학 비기너스는 이제 다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 오브 에이스, 자, 실전 심화 개념 강좌,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 기출 분석 강좌, 그 다음에 뭐 호영문제 모의고사 각종 이런 강좌들이 저희가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제시를 해드렸고 저희 강좌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가, 자, 이렇게 이제 그 제시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좀 OT 또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 지루할 테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그 고1, 2 수학학습법에 대한 좀 설명 이런 거 이제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개략적인 개괄적인 설명 해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를 해나가다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뭐 Q&A 게시판이나 이런 데 상담 많이 해주셔도 되고, 저희가 또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일괄적으로 좀 한번 해드려야 되는 말씀이 있겠다 싶으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OT 촬영을 통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호영, 훈제였습니다.